저는 조금 또 한 가지 보는 것이 어제 윤상현 의원의 주장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 내용하고 오늘 대통령의 담화의 내용에 맞습니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들끼리는 뭔가 소통이 되고 있나라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보수의 가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의혹의 눈초리를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 네네. 거예요. 네, 요 지금 말씀하신 대목이 그러니까 이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다. 네. 이렇게 오늘 담화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같은 이야기를 어제 이제 윤상현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똑같이 했어요. 거기서 거의 뭐 사자후를 토하던데. 네. 와, 같은 집안 사람이잖아요. 아, 윤 씨,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체로 많이 힘이 좀 빠지거나 아니면 좀 용기 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와 윤상현 의원은 그냥 막 이게 왜 통치행인데? 이거 어제 계엄 피해자급의 지금 저 이야기였는데. 윤상현 의원이 어제 저건 작심 발언이거든요. 네. 작심 발언을 일부러 할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네. 최근에 작심 발언을 하는 거는 저분이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대응 방향에 대한 네. 자문을 했다고 봐야 돼요. 네. 그리고 이 논리가 일치되잖아요. 예. 그러면 둘이서 그런 조언을 주고받았다고 봐야 돼요. 교감이 좀 있었다고 봐야죠. 같은 법률 예. 전문가로서. 그러니까 이걸 헌법학자의 다수서로 밀고 가자. 음. 이렇게 어제 윤상현 의원의 질의 속에서도 계속 자기 주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헌법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대법원 판례도 있다라고 네, 주장을 네.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걸 보면 저 논리로 대응하기로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받을 때 그러니까 헌법 네. 탄핵으로 가도록 하고 네. 이건 통치행위다. 헌법재판소에서 네. 저 판례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라고 하는 판례와 네.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는 해석과 판례를 갖고 붙어보자라고 네. 결심한 거다. 아, 네, 근데 이거 한번 그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이 네. 고도의 통치행위는 판결문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네. 과거 전두환 노태우 내란행위 그 재판이 있을 때 전두환 노태우 변호인들의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변호인들의 신군부의 주장. 주장이었죠. 이거는 저기 윤상현 의원은 자꾸 이런 거에 어떤 판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네. 판례는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자기들 주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아니, 당시에. 오늘 주장은 다수 헌법학자의 저 주장이다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하잖아요. 네. 판례라고는 안 했고 아니 이번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런데 자꾸 이게 무슨 판례로 지금 얘기되는 건 이건 완전히 잘못된 지식입니다. 네, 네. 그런 판례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한번 듣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요. 네. 이거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통치 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결정은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정치행위다. 네.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 요 얘기는 네. 그 당시에 이제 신군부의 주장이었고 그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인데 판단 결과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그때 당시 대법원의 결론이었어요. 그 윤상현 의원은 갑자기 이렇게 좀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니, 자, 이제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저거는 확실히 지금 가짜 논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엮은 거예요. 지금 지금 통치행위라고 엮어서 이야기한 하는 거예요. 판례와 97년 판례를 그리고 엮어서 이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 전두환 일당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장해오던 논리예요. 그리고 사면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저분이 전두환 사위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전사위, 지금까지 전사위. 전사위 이혼하고 또 뭐 재벌가하고 했더라고. 네.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그쪽 집안의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저 논리로 여태까지 버텨왔던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거를 갖다가 평소에 그대로 저기 답습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 논리가 나오는 거지. 우선 사실이 아니에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평소에 자기들끼리의 그 공통된 공유된 어떤 그 논리 체계였다는 거.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끄집어내는 이유는 네. 뭐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버티면 된다고 헌법재판소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계엄 전에 윤석열 판단이 그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병력 출동 뭐 내가 폭동 진압하라고 직접 지시만 안 내렸으면 예. 이렇게 다툴 수 있다고 원래부터 저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 공유하는 거죠. 윤상현 의원이 앞으로 당권이나 대권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는 그 의지를 저렇게 표출하는 건가? 네, 그건 아니, 우리 그 정호김 제가 의원님이. 소문으로는 네.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를 이제 주저앉히고 날리고. 원내대표를 갈아가지고 네. 그다음에 일단 탄핵 절차가 이제 시작이 되면 네. 지금 어찌됐든 지금 이건 내란이 아니다. 구국의 결이었다. 내지는 뭐 그 험난한 정의의 길이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극소수이지만은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그거를 지금 옹호하는 움직임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무래도 탄핵 심판에도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선 후보로 하는 이제 몰아내고 아웃되고. 제3의 인물을 이제 올리자. 그 후보군 중에 한 사람으로 윤상현 의원에 대한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다라는 설이 있어요. 사실은 지난 경선 때도 그렇고 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친윤이라는 사람들 외에 이 윤상현 의원은 신윤으로 불려지는데 신윤. 의외로 윤상현 의원이 네. 그 상당히 대통령이나 부인과 가깝다는 설이 있어요. 제가 뭐 직접 가까운지 본 건 아니니까 네. 그렇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 아마 네. 이러한 그 비상계엄 선포라는 그런 그 하나의 전적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당장 있을 선거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주도권은 친윤 세력이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국민의힘의 정체성을 상당히 와해시키고 농락시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꾸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군사 쿠데타 세력이라는 인식을 자꾸 국민들, 특히 젊은 세대한테 주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역사를 보면은 산업화 세력이 있었던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김영삼 YS 세력이 같이 그 융합됨으로써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결합된 그 정당이 국민의 힘이어야 되고 지금의 보수의 가치는 헌법에 입각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마치도 통치행위라 이렇게 네네. 통치행위 두 번만 했다가는 완전히 독재 치하로 그냥 떨어진다라는 것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얕은 생각을 그래도 최고의 대한민국의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 힘이 중심을 좀 잘 잡아야 돼요. 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행위였다며 대법원 판례도 있다고 주장했는데 과연 이 주장이 맞는 건지 박소연 기자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윤상현 의원이 주장하는 그 대법원 판례라는 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러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라는 주장부터 일정 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윤 그렇습니까? 의원이 언급한 이 대법원 판례들 중 하나 일단 해당 발언 듣고 오시죠.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말한 1997년 대법원 판례, 전두환 노태우 그 신군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말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전두환 등 신군부의 12.12 군사 반란과 그리고 5.18 내란 등에 대해 내란 혐의 여부에 대해 판단을 내린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이때 신군부 측이 주장한 무죄 논리는 이렇습니다. 1980년 5월 17일 네.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네.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신군부 측이 펼친 이 무죄 논리와 오늘 윤상현 의원의 주장이 상당히 비슷한데
당시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시 대법원 합의체는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요. 헌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군사반란과 내란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소수 의견이 있긴 했지만 다수 의견은 이러한 주장을 사실상 무력화한 겁니다. 소수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이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렇게 한 건 사실이 아닌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 법조계 의견도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무엇보다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보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만약 윤 의원이 주장이 맞다면 또다시 윤 대통령이 계엄을 명령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궤변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듣고 오시죠. 만약 윤상현 의원과 같은 논리라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그것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고 통치행위로서 적법하다는 것인가?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윤상현 의원이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설사 직무행위 판단에 있어서 위헌행위를 할지라도 대통령은 처벌할 수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학계에서는? 네, 이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로 궤변이라는 반박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의결 정족수 150명을 넘지 않도록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라는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이것만 봐도 대통령이 사실상 국회를 폐쇄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논리에 어긋난다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팩트체크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였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의원들이 받은 휴대전화 속에 문자 메시지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의하기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이 문자를 확인하는 장면이 보도됐는데 여당 내부에서도 윤상현 입단속 좀 시켜라. 윤상현이 문자 폭탄을 부르네라면서 비판하는 듯한 문자가 확인됐습니다. 또 다른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선 가족과의 대화가 포착됐습니다. A 의원의 자녀가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 라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 투표에 찬성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A 의원은 아빠에게 고민할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